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하고 있는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박창민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5학년의 마지막 수학 온라인 수업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자라는 수학 8번째 학습지 여러분들 미리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셜록 홈즈처럼 탐정이 되는 겁니다. 이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추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추리력을 한번 길러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략으로서 표를 그리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 탐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리 탐정 첫 번째. 어느 날 교실에서 계란을 담은 바구니 하나가 사라졌다. 곧 4명의 용의자가 잡혔는데 이 4명 중 진실을 말한 사람은 딱 1명뿐이라고 합니다. 4명의 용의자들 이야기를 잘 읽고 계란을 훔쳐간 도둑 누군지 알아내어 봅시다. 범인은 C일지 C가 아니라면 누구일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용의자를 차례로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든 진술이 여러분들이 범인이라고 했던 그 부분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표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내었을까? 봤더니 A가 진실을 말할 경우에 A, B, C, D 용의자가 누구인지 체크. 그리고 B가 진실을 말할 경우 A, B, C, D 중에 누가 용의자인지 체크. C가 진실인 경우 누군지 체크. D가 진실인 경우 누구인지 체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막 낙서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 표 그리기 전략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죠. A가 진실일 경우, A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면요. 보세요. 진실이 한 명이잖아, 한 명.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B, C, D는 거짓이 되는 거죠. A가 진실인 경우에 보겠습니다. B가 계란 훔쳤다? B가 계란을 훔쳤습니까? A가 진실이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일단 치는 거야. 자, 다음. D가 R을 훔쳤나요? 아니죠. 그 다음. C. 내가 R 훔쳤어요? 안 훔쳤죠? 범인은 A 아니면 C 둘 중 하나다? 이거 어때요? A, C 둘 다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A가 진실 딱 말한 걸 했더니 B 용의자 나왔네. 가자! B 잡아라! 빡! 가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면 실제 범인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리 탐정은 항상 모든 경우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 보고 바로 B 딱 잡아가지고 야,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하면요, 네, 진짜 범인 놓칠 수가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B가 진실인 경우 보겠습니다. B가 진실인 경우 D가 R을 훔쳤나요? 네, 훔쳤네요. 그러면 D를 범인으로 탁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진술도 봐야죠. A 보겠습니다. B가 계란 안 훔쳤겠네. 그러면 B는 용의자 아니고요. 다음 C. 내가 안 훔쳤어요. 그죠? 자, 다음 범인은 A 아니면 C 둘 중 하나인데 A, C 둘 다 아니겠죠? 그래서 어라? 봤더니 A가 진실이라고 가정했더니 B가 동그라미. B가 진실이라 말했더니 또 D가 동그라미. 아, 이거 뭐야? 네, 탐정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C가 진실인 경우 보지요. 내가 R 훔쳤대요. 아, C가 바로 그냥 자수를 해버렸네. 좋아. C, 넌 굉장히 착하다기보다 양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계란 안 훔쳤겠죠. 그리고 D가 R 훔쳤을까 안 훔쳤을까? 안 훔쳤겠죠. 자, 그럼 이제 D 보겠습니다. 범인은 A, C 아니면 A 아니면 C 둘 중 하나다.
이게 지금 거짓이 돼야 되는데, 어라? 지금 벌써 C가 우리는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C가 진실인 경우에는 아하, 요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D가 진실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D가 진실인 경우 A가 아니면 C 둘 중 하나가 이제 범인이라는 소리인데 B가 계란은 안 훔쳤겠죠? D가 R 안 훔쳤겠죠? C 내가 R 안 훔쳤겠죠? 그럼 D 보세요. A 아니면 C 둘 중 하나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짜잔, A가 R 훔쳤다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탐정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A가 진실일까? B가 진실일까? D가 진실일까? 분명히 그럼 용의자는 3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A, B, D.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오류가 최대한 안 생기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D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D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A도 C도 범인이 아니겠죠. 그러면 B하고 D 중에 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걸로 이제 A랑 B랑 둘 중에 하나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이란 걸 뜻하겠죠. 그런데 뭔가가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 B냐 D냐를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탁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B냐 D냐를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요, 지금 뭔가의 정보가 조금 더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최대한 딱 우리 살펴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래도 제일 탄탄한 부분은 바로 어디입니까? D가 되겠죠. 네, A와 B는 조금 이제 D가 거짓이라고 딱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요 A, B 두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허점이 보이더라. 그래서 용의자는 A가 아닐까, A에 최대한 가깝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추리 탐정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들어와 소를 몰래 끌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최근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용의자 6명이 잡혀왔다고 합니다. 이들 중 2명이 소를 훔쳐간 범인이고요. 6명 용의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2명이 범인이고, 근데 2명의 범인만이 거짓말을 하고 4명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6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A가 범인이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A가 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가 거짓일 경우, A가 진실일 경우.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가 거짓말을 말할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지금 현재 범인이에요.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A는 범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면 범인은 거짓말을 말한대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C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무조건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C가 죄를 지었다. 그럼 C 뭐예요? C는 A가 거짓말 했으니까 죄를 안 지었다가 되겠죠. 그럼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C가 말하는 거는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C는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C를 보세요. D는 죄가 없다. 죄가 없대요. 그러면은 용의자가 아니죠. 네, 용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D가 말하는 거는 진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진실. 그러면 D 보겠습니다. D. B가 범인이다. 그러면 진실이기 때문에 B가 범인이 되겠죠. 그리고 B가 말하는 것은 이제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뭐라 말했느냐? F는 죄가 없대요. 그럼 F가 죄가 지금, 이거 보세요. 범인이 2명이 생겼죠. 자, 근데 F가 죄가 없다는 소리는 F도 지금 거짓이니까 F 죄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 또 거짓말을 하겠죠. F는. 근데 E는 죄가 없대요. 그럼 E가 좀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E가 말한 것도 거짓이네. 네. 봤더니 지금 뭔가 이상하죠. 예, 뭐가 이상합니까? 범인이 두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범인이 지금 네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충돌이 되네. 범인이 지금 두 명이어야 되는데 네 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A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마음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진실을 말할 경우 A가 진실이다. 요 부분 보겠습니다. 그럼 A가 진실이면요, A는 범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용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A가 말한 내용 보겠습니다. C가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 C 용의자 오케이. 그러면 C는 거짓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 D는 죄가 없대요. D는 죄가 없다. C는 지금 거짓인데 D가 죄가 있다로 바뀌겠죠. 죄가 있잖아. 그러면 D는 어때요? D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D는 B가 범인이 됐으니까 범인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F가 죄가 없다. 예, 요거 진실 되겠죠. 그러면 F는 용의자가 아니고요. F는 E는 죄가 없다. 오케이, 진실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E 보겠습니다. A는 죄가 없죠. 그럼 봐봐, 잠깐만요. E는 죄가 없으니까 용의자가 아닌 게 되겠고요. 자, 다음 A는 죄가 없으니까 맞네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진실.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은 C하고 D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우리는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맞췄나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또 죄 없는 사람 찍어서 범인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추리 탐정 출발하겠습니다. 부유한 감독관의 집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내부인의 소행이 틀림없었는데요. 용의자로 지목된 요리사, 집사, 마구간지기, 마부는 각각 두 번씩 진술을 했다고 해요. 마구간지기와 집사는 두 번 모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부는 한 번은 진실을 말하고 한 번을 거짓말했는데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선생님이 이 말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좀 충돌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모두 진실을 이야기하였다. 이 부분을 하나 문장을 추가를 하면은 여러분들 해결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의 누구인지도 한번 알아보지요. 그럼 표 어떻게 나타낼까 한번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요, 마구간지기와 집사가 두 번 모두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일단 요리사, 집사, 마구간지기, 마부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요. 범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 B, C, D, 네, A, B, C, D 이 부분 한번 말하는 게 맞는지 구분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마구간지기와 집사 보지요. 두 번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금 집사하고 마구간지기를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A하고 D가 되겠습니다. A하고 D.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집사가 A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사가 A라고 가정합니다. A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A가 집사면은요, 두 개 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부는 도둑이 다? 마부는 도둑이 아니다? 뭐겠어요? 마부는 도둑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마부가 이렇게 일단은 A가 집사일 경우에 마부는 X표가 되는 겁니다. A가 집사인 경우.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경우는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D 보죠, D.
나는 마구간직이죠. 마구간직이가 D예요. 그럼 요리사는 범인이 그러면은 아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마부는 한 번은 진실, 한 번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마부. 그러면 마부 보겠습니다. 나는 마부가 아니다. 범인은 집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B가 마부일 경우와 마부가 아닐 경우로 딱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은 마부가 아니다. 요거를 한번 믿고 B를 한번 요리사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리사로 넣어 봤더니 이제 뭐예요? 일단 요리사는 모두 진실을 일단 얘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범인이 집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범인은 집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C 보겠습니다. C.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나옵니까? 아니다.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C는 자연스럽게 마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부. 하나는 거짓말이죠. 마부 깐지기가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네. 아하, 논리적으로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죠. 그럼 만약에 요거 나는 마부가 아니다 요 부분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거짓이고 이게 참일 경우가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요게 되면은 자, 나는 마부가 아니다. 나는 마부가 아니다. 그럼 C가 요리사가 되겠어요. 요리사인데요.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이 말 자체가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요리사가 아니다. 이 부분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마부가 아니다. 이게 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인은 집사 되겠고요. A, B, C, D 각각 A는 집사, B는 요리사, 그럼 C는 마부, D는 마구간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추리 탐정 가보죠.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오븐에서 막 꺼낸 뜨끈뜨끈한 자두파이를 식히기 위해 창가에 올려뒀다 합니다. 자두파이 먹어봤나요? 선생님 안 먹어봤어요. 애플파이는 먹어봤는데 그런데 그녀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자두파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누가 훔쳐 먹었네, 그죠? 자두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두파이라면 으아 정말 자두파이라면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용의자 3명이 잡혀왔다고 합니다. 3명 중에 범인이 있겠죠.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범인은 오직 한 번만 진실을 말했지만 나머지 둘은 한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 밝혀지지 않았대요. 범인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 핵심 포인트는요. 범인이 오직 한 번만 진실을 말했다 이겁니다.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보겠습니다. A가 범인일 경우에 A의 진술 1, 2, 3 B의 진술 1, 2, 3 이런 것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 포인트가 나오죠. 한 번 진실을 말했다고 하죠. 그럼 보죠. 자, A가 범인인 경우 나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참일까 거짓일까? 쥐가 범인인데 그렇죠. 거짓말이 되겠죠. 그 다음 C가 파이 훔쳤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되겠죠. B는 C가 파이 먹는 거 도와줬다? 쥐가 범인인데 그죠? 또 3명 거짓이에요. 아하 이거 좀 그렇네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B 진술 보겠죠. A가 파일 훔쳤다. 요거는 뭐예요? 자, 아니요, 잠깐만요. 요 부분 보세요. A가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미 여기 A가 범인일 경우에 진술한 거를 봤더니 뒤에 거는 아예 보지를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A가 파일 훔쳤다. A 범인이니까 오케이 맞다고 칩시다. 요거까지 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B가 범인일 경우 보겠습니다. B가 범인일 경우. 자, B가 범인일 경우 어떻게 될까? B가 범인이라면요. A가 파일 훔쳤다는 진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자두 파일 냄새하면 참기 어렵다. 그렇죠.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훔쳤겠죠. 그 다음, 나는 파일 훔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C.
범인일 경우 나 자두파이 안 좋아해요? 자기 범인이면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거짓이 되겠고요. 자 다음 B가 파이를 훔쳤다. 이것도 거짓이죠. 나는 파이 훔치지 않았다? 훔쳤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번 진실 말했댔죠 범인. 그러니까 우리는 B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인들의 진술을 이 조건에 맞게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인을 딱 이 사람이라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딱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의 진짜 범인에 가깝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조리 탐정 네 번째였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4명으로 또 조건이 또 많아지고 진술도 두 가지 지금 점점 이제 갈 때까지 간 모양입니다. 한 농장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연장들이 다 사라졌대요. 지금 도구가 필요한데 이거 없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 볼 때 농장 일꾼 4명 중에 1명이 한 짓이 틀림이 없었다. 4명의 농장 일꾼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는데 불행히도 4명 중 진실 말하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답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모두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하고 이렇게 한 거라 보면 되겠죠.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 누구일까? 선생님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힌트는요. 바로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지금 A가 범인이고 B 범인, C 범인, D 범인일 경우에 A, B, C, D의 진술이 참 거짓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은 어디에 포인트를 줬느냐? A가 범인일 경우 포인트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일꾼 A가 범인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B1의 진술이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B1의 진술이 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꾼 D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D는 지금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짓이 될 경우에 어떻게 돼? 누가 범인이 된다? 바로 D를 범인이 탁 돼버리는 거니까 A를 범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B가 범인이다 가정한 경우 보겠습니다. B가 범인이 가정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범인이다 가정되는 경우 A가 범인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겠고요. 그리고 D는 도둑질을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까요? 했다가 되겠죠. A가 범인이다. 이건 B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참이 돼. 이게 참이 될 경우 보겠습니다. D가 도둑질 안 했죠.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럼 A가 죄가 없다는 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다음. C는 도둑질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보세요. 이게 참이 됐잖아. 됐다. 아니다. 자, 참이 됐죠. 이게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 돼야 돼. 두 번째 거는. 근데 C가 도둑질을 지금 한 거로 돼버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 C가 범인이 돼버리는 것처럼 되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C가 범인일 경우, 어떻게 돼 볼까요? 나는 도난 사고 있다는 거를 듣기 전에는 몰랐대요. 지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몰랐다.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요거 말고 선생님 D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D가 먼저 범인인 경우 보죠. 일꾼 A는 죄가 없대요. 이거 참이 되겠죠. 자, 다음 일꾼 C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요거는 거짓이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니까 이게 거짓이 딱 되네. 자, 그럴 경우에는 누가 범인이 된다? C가 범인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D를 범인으로 생각했는데 C가 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요거 나온 거야. C. 자, C 범인 보겠습니다. C는 어떻게 되느냐? 몰랐다? 모를 수가 있을까? 그죠? 그 C가 말한 거. 첫 번째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일꾼 A는 도둑질 안 했다고 하네. 요건 참이 되겠죠. 참이 되어야만 되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뒤에 보겠습니다.
A 제가 없죠. 제가 없고 C 도둑질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C 거짓 되니까 바로 오케이. 여기 이렇게 C가 범인으로 탁 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볼까요? 일꾼 A가 범인입니까? 그럼 요 거짓이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거짓이고 요건 참이 되겠죠. 네. 논리적으로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범인은 누구였어요? C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년 동안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 한다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학년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